다음 주부터 나가는 숙제는 완벽하게들 하자. 전부 다 하게. 네. 자, 152페이지 보세요. 152페이지 질문. 이 페이지 질문. 백 53페이지 28번 한번 가볼게요. (3x) 더하기 2y는 k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 거네. 좀만 더 읽어봅시다.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3일 때 양수 k의 값은, 일단 k는 양수인가 봐. 그리고 문제를 끝까지 읽었더니 결국 얘가 하는 얘기는 이 직선을 그리면 x축이랑 y축까지 합쳐서 둘러싸인 삼각형이라는 게 나오나 봐요. 그러면 눈으로 먼저 그림부터 그려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려야 되는 삼각형이 어떤 모습인지를.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자, 직선 그릴 거야. 직선 그릴 때 제일 그리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표준형이지. y로 정리합시다. y절편 얼마 나오지? y절편 얼마 나오냐고. 이거 y로 정리할, y 눈으로 정리할 거라고? 2분의 k가 나오면 되겠죠. 집중들 해. 오늘 다들 뭐 힘들 테니까 시험시험 할게. 그래도 할 때는 집중해야지. 자, 그럼 우리가 그려야 되는 직선은 기울기 얼마고? 마이너스 2분의 3. 그 말은 x가 2만큼 증가할 때 y는 3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일 테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직선이었을 거야. 거기로 y절편 얼마? 2분의 k. 정확하게 y절편이 뭔지는 모르겠다, 그치? 하지만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찍어야 되는 y절편 2분의 k도 분명히 양수일 겁니다. 어딘가 대충 찍어주자.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걸 이용해서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네. 우리가 지금 그려낸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라는 건 결국 여기. 이렇게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 넓이가 3이랍니다. 그럼 이제 문제 마무리 지으러 갈까? 뭐로 마무리하는 거야? 마무리하려면 뭘로 마무리해야 돼? 넓이가 3이라며. 뭐의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가. 특히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그럼 넓이 3 가지고 문제 마무리 지어야지. 어떻게 마무리 짓는 거야? 뭐만 찾으면 끝나? 높이는 찾아져 있는데 지금 2분의 k라는 건 밑변만 찾으면 끝나는 거죠. 그럼 밑변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지? 자신있게 y의 영역서 못 찾는 건데 x절편 찾아야 되죠. 이 값이 얼마인지 찾아놔야겠지. y의 영역차, y의 영역면 x는 누구고? x절편 누구니? 3분의 k죠. 그래서 마무리는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까지 계산한 결과가 3이 된다. 그래서 k제곱은 이거 계산한 거 넘겨주면 36. 따라서 k는 양수 중에서만 찾는 거니까 6이라고 말해주면 된다 되겠겠지. 어렵지 않아. 자, 그리고 할게. 코로나 때가 좀 왔다, 그치? 이거저거 단청 활동도 안 하고 체육대 이거 뭐야? 현장 학습도 안 갔었는데 그때는.
누구하는 거지? 지혜. 채빈이, 민찬이, 지혜, 채빈이, 민찬이. 자, 그림 끝났으면 153페이지 질문 더 있으신 분 질문하세요. 25번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2를 지나고 마이너스 3,2를 지나고 자, 선생님 문제 하나밖에 안 봤어.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y는 기울기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3,2를 지난다고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3,2를 지나는 직선의 표현이고, 선생님이 이 직선이라는 단어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하다고 얘기했지. 얘가 마이너스 3,2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충분히 강조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3,라면 여기에 플러스 3이에요. 2를 지나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붙는 건데 그 마이너스 2까지 넘겨서 적을 수 있는 어떤 좀 여유가 있는 수준으로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건 어떤 특정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만들 때 지나가는 점의 x표를 x옆에 반대복으로, 지나가는 점의 y좌표를 y옆에 반대복으로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그 점을 지나가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보통 우리가 직선을 정리할 때 y는으로 정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y옆에 반대로 적었던 y좌표를 우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부터 계속 조금씩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준비해야 돼.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이랑 문제 풀면서 딱 하나 읽은 거거든. 이거 하나 읽은 거야. 아니 이거 지나간다고 하길래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먼저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본 거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시작하면 되겠지. 그 다음 x절편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 직선에 x절편이 마이너스 4. x절편 어떻게 구한다? 얘들아 x절편 어떻게 구하지? y에 0 넣어서 풀어주면 되겠죠. y에 0 넣어서 풀자고. 0은 이거 괜히 넣었네. 그럼 또 항상 제대로 못한 친구들 많을 테니까 한번 해볼게. m x 플러스 3은 2 넘겨서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은 m 넘겨서 마이너스 m분의 2. 그래서 x 절편은 마이너스 m분의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게 이 직선의 x 절편인데 그 x 절편이 마이너스 4가 된대요. 얘가 마이너스 4가 된대. 그럼 또 계산하죠? 요거 계산하면 m분의 2는 2에 1로 넘기면 m분의 2는 마이너스 4 저쪽으로 넘기면 1. 따라서 m값은 2가 된다고 볼 수 있었겠죠. 또 하나 더 찾았네. 이제 마지막 달리러 가볼까? 그렇게 만들어진 직선이 1,a를 지난다. 그럼 직선 찾은 거 정리할게. m이 2인 것까지 찾았으니까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이 어떻게 찾아진 거냐? m자리에, 기울기 자리에 2 그리고 x 플러스 3 플러스 2. 다시 한번 정리하면 y는 2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직선으로 문제의 정답이 완성된 거예요. 자, 제일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정리할게. 어떤 점을 지나간다고 하길래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놨고, 그렇게 만들어진 직선의 x절편이 마이너스 4라고 하길래 x절편 찾아서 그게 마이너스 4라고 놓고 풀어봤고, 그랬더니 문제가 원하는 직선이 누구인지 알게 됐으며, 마지막 질문은 얘가 1,a를 지난다고 그랬지? y의 a를 x에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였을 테니까 정답을 10으로 받아주면 된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정답 5번이었겠죠. 오늘 힘들고 내일 몸이 좀 더 힘들 수도 있어. 뭐 근육통이 생긴 친구들도 있을 테고, 날이 뜨거우니까 잠깐 살짝 열병 오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이번 주까지는 그렇다 쳐. 다음 주부터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래서 질문을 안 해. 지난 시간처럼. 왜 테스트를 한번 봤어? 테스트 결과도 처참해. 뭐 하는 거야? 뭐 한 문제 틀린 친구 다 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나머지는 더 그냥 점수들이 엉망이야. 이게 다 했나요? 53페이지 153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자, 넘어갑시다. 154페이지 33번? 33번 먼저 해볼게요. 우리 글을 좀 읽자. 글을 읽고 문제가 하고 있는 얘기부터 뭔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부터 좀 합시다. 천천히 읽어볼게. 첫 번째 줄, 세 점 나와 있어. 그 점으로 삼각형을 만들겠대. 대충 만들어도 되지? 혹시 이 문제 풀려고 작품에다가 최대한 예쁘게 그린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그려도 돼. 예쁘게 그려서 나쁠 거 없죠. 그런데 선생님은 어차피 문제 풀 때 이런 숫자들 가지고 풀 거거든. 그러니까 꼭 그림을 그렇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대충 그렸습니다. 그럼 글을 읽으라고 그랬지. 계속 가. 두 번째 줄 끝머리부터 A를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여기를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라면 대충 이런 느낌 아니야? 선생님이 말한 지금 대충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일까? 어떻게 지나면 넓이가 2등분되는 거게? 그걸 찾아내야죠. A를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직선이 기존에 있던 삼각형의 넓이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눠준다면 그 직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를 하나 알아야 되잖아. 그게 누굴까? 이 넓이가 같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그래서 정신 차려. 어떻게 하면 넓이가 2등분 되는 건지 생각을 해봐. 아니, 몰라서 대답을 하는 거야. 귀찮아서 대답을 하는 거야. BC의 중점을 지나가야 되겠지. 그래요? 이 삼각형의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랑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같아질 테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지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의 결과가 같아야 돼. 그러려면 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이 BC의 중점을 지나가야 된다. 중점 찾는 방법 당연히 정말 기본 공식이죠. X끼리 더한 녀석의 절반과 Y끼리 더한 녀석의 절반일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직선은 A와 2,1을 지나가는 직선. 그럼 Y는 간다. 기울기 2-1부터 그럼 분자는 기울기 1-1이 되겠죠. 그리고 X 붙여주고 그 다음 내가 찾는 직선이 이것도 지나가고 이것도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지금처럼 아까 풀었던 이 문제처럼 해달라고. X 옆에 누구를 할까 선생님? 나 이걸 할 때 2,1로 2, 지나가게. 그리고 여기 1 지나가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데 말했지? 그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넘긴 것까지 좀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 갖춰놓으라고. 이게 2,1 지나가는 직선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2,1 대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을 적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적어도 직선은 똑같을 겁니다.
정말 똑같은 거. 누구를 써야지만 정답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 중에 하나만 아무거나 선택해서 대입해주면 된다는 뜻이라고요. 자, 그래서 y는 3분의 2에다가 x-2 플러스 이게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 될 테고 질문은 뭐였을까? 이제 예쁘게 정리해야 되겠네? 3분의 2x에 요거 계산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에다 3분의 3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문제에서 이걸 m이라고 부르는 거 같지? 그리고 이걸 n이라고 부르고 있는 중인 거죠? m과 n을 구해달라는 문제였던 거니까 정답은 3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운들 내서 합시다. 기운들 내서. 도농구 배구대회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시작해요. 화요일날 시작이라고? 네. 뭐가 시작이야? 그러니까 경기. 아직 경기 한 경기도 안 했어? 네. 네. 예선하고 그 결선은 언제야? 결승. 6월달로 들어갈 것 같아요. 6월달? 기말 보기 전에는 끝나? 네. 영화. 아, 그래? 이렇게 움직이세요? 예선을 해서 올라간 다음 결승에서 끝나지. 장난이 잠시 힘씨가 보러 와. 바다 놓고 해야 돼. 다음 주 화요일에 보러 와. 다음 주 화요일 4반이 6반이 나왔잖아. 6반 모르겠는데 4반 혹시 나는 4반 세트가 없어. 4반 그거 떨어지면 좋겠다. 4반 떨어지면 이 동성이 우리가 무조건 있다. 자, 54페이지 질문 더 있나? 34번 가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또 세 점. 대충 찍어서 삼각형부터 만들어 놓을게. 자, 이 문제도 지금 아까 풀었던 33번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난이도는 좀 더 있습니다. 왜 난이도가 좀 더 있느냐? 이거 좀 봐봐. 지금 처음부터 문제가 어떤 점을 지나간다고 칠봐보세요. 내가 찾아야 될 직선이 누구를 지나가야 된다고 시작하는 문제라 내가 찾아야 될 직선이 누구를 지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런 문제와는 다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이 직선은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는 말이 없이 직선 하나를 딸랑 표현을 해놔. 그럼 저 직선만 한번 보자고. 기울기 누굽니까? 기울기 m이죠. y절편은 누구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y절편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m 값이 누군지 모르니까. 맞아요? m값이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맞지? 그런데 우리 겨울방학 이후로 또 오랜만에 하는 얘기가 있네. 선생님이 또 막 하고 싶은 말 이렇게 기울기가 감춰져 있는 직선은 그렇게 잘해놔.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한다. 그 항상 지나는 점을 뭐라 부르느냐? 정점이라 부른다. 기울기가 감춰져 있는 직선이야. 기울기가 지금처럼 감춰져 있는 직선은 항상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점이라는 녀석이 존재하는데 그런 점을 선생님이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정점이라고 부른다. 이런 점을 정점이라고 불러.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 넓이 2등분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 이런 점들을 정점이라고 부르는데 난이도를 보고 나면 정점을 알려주고 그 점 지나가는 직선 찾으러 가는 문제들은 좀 쉬운 문제예요. 이것도 뭐 공부 더럽게 안 하신 분들한테는 어렵겠지만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만드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쉬운 문제지. 솔직히 그거보다 난이도가 좀 더 높다는 게 뭐냐, 정점을 주고 그 정점을 지나가도록 직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점이 있는 직선을 주고 그 직선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정점을 찾는 문제. 얘를 주고 얘를 찾는 문제보다는 직선을 주고 정점을 찾는 문제가 좀 더 힘들 수 있다. 그런데 풀이는 저렇게 해주면 돼. 누구랑 관계없는 점이 있다는 거야? M과 관계없는 점. 그럼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M에 대한 항등식 풀이 준비하자. M에 대한 항등식 풀이의 기본은 뭡니까? M 갖고 있는 녀석과 M 갖고 있지 않은 녀석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 부분도 0이 되게, 이 부분도 0이 되게 해주면, 생각을 해봐. M자리에 여러분들이 누굴 집어넣던지 간에 이 값과 이 값이 0이라면 M이 누가 되던 0 더하기 0만 될 거라 0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그럼 정리할게. M 갖고 있는 거 누굽니까? X 마이너스 1일 거고, M 없는 거 누구니? 마이너스 2랑 Y까지 넘깁시다. Y까지 넘기자. 마이너스 Y로. Y 넘긴 다음에 M 가지고 있는 부분, M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으로 정리해서 M 값을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고. 이거. 여기가 여기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Y가 얼마가 될 때? 마이너스 2가 될 때.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가는 정점은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점은 1,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1, 마이너스 2라고 정점이? 이 직선 누군지 몰랐는데 칠판 보고 있냐? 얘가 여전히 누군지는 선생님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 직선은 반드시 1, 마이너스 2를 지나가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직선이 무조건 여기는 지나가다가 여기는. 그럼 문제 마무리시죠? 34번. 그게 얘랑 똑같네. 삼각형의 넓이 2등분한데 넓이 2등분하려면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면 되겠죠?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게 해주는 느낌. 다시 말하면 BC의 중점까지 지나가는 직선. 중점 대답해줘. 몇 컴마? 5, 5. 그럼 직선 마무리 지읍시다. 직선 마무리 짓자. Y는 기울기 몇 분이면? 기울기 여러분들 빨리 계산해봐. 몇 분이면? 4분의 7. 좋아요. 그 다음 지나간 점 누구라 해? 1, 마이너스 1 할까? 5, 5로 할까? 1, 마이너스 1 할래? 그래, 1, 마이너스 1 할게. 1, 마이너스 2 지나가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될 거고, Y는 4분의 7x에 마이너스 4분의 7을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찾는 게 뭐였을까? M값만 찾으면 되는 거였구나. M값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 M값이 누구예요? 4분의 7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M값이 4분의 7이 된다는 얘기였겠네. 필기해 주십시오. 나중에 뭐 집에 가서 공부해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잘 봐도 어떤 점을 지나가야 된다고 하면 그 점을 지나가게 해주는 직선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런 점들을 지나가는 직선이 어떤 모양으로 잡아주면 되는 건지, 거기에 하나 더, 정점을 주지 않은 점점을 갖고 있는 직선, 기울기가 감춰져 있는 직선은 항상 정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정점을 찾는 방법은 기울기라고 기울기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 m으로 지금 이 문제에서는 m으로 식을 정리를 해봐. m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항등식을 풀겠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럼 m 값과 관계없이 성립하도록 해주는 방법이 딱 하나. m 앞쪽도 m 뒤쪽도 0이 되면 되는 거라. 그때 만들어진 x과 y 값이 이 직선이 항상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정점이라는 게 된다. 정점을 집어넣는 방법보다 정점을 갖고 있는 직선 안에서 정점을 찾아내는 거 지금 연습하고 있다는 뜻이야. 오, 분명히 나보다도 없이 다 잘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필기 다 했나요? 좀만 더 해볼까? 154페이지 질문 봐. 31번 31번 가볼게. 세 점이 직선 L 위에 있다. 직선 L 한번 대충 그려볼까? 이 L 위에 A라는 점도 B라고 하는 점도 C라고 하는 점도 존재한대요. 그리고 이 문제 푸는 방법 외우라고 그랬죠.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기 위한 조건은 기울기가 일정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일정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뭔 말이야 기울기라는 게. 어떤 두 점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기울기잖아. 1번 점, 2번 점, 1번 점, 3번 점, 2번 점, 3번 점 가지고 만들어낸 게 기울기잖아. 이 기울기를 풀 거라고. 할게. 나 1번 점하고 2번 점 A와 B를 가지고 기울기 잡아볼게. A-1분의 B 4-2니까 2. 이게 요 두 점 가지고 만들어낸 이 기울기거든. 근데 이게 누구랑도 같아야 되느냐. 선생님 이번에 이걸 할게요. 요거 점 B하고 점 C를 가지고 그럼 기울기는 -1 마이너스 A니까 -1 플러스 A분의 2에서 -2 뺄 거니까 4. 그래서 크로스에서 곱한 결과 이렇게 곱한 결과가 4A 플러스 4 이렇게 곱한 결과가 -2 플러스 2A. 그래서 넘기면 2A는 넘기면 -6 A는 -3이 된다는 걸 정말 쉽게 풀 수 있었던 얘기예요. 일직선 위에 있기 위한 조건이 그렇다는 뜻인 거지. 아니구나. 문제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네. 자, 그럼 가자. 진짜 마무리 짓자고. 이 문제가 말하고 있던 내용을. 이 문제의 질문은 일직선 위에 있기 위한 A의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직선 L을 찾는 거네요. 이거 찾는 거네. 그럼 찾을게. Y는 얘들아 아까 이게 기울기였지? 칠판 봐. 이게 기울기였어. 이 기울기를 갖게 해준 A가 누구였냐면 A가 -3이었거든. 그럼 -3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2네. -2분의 2니까 기울기 -1이겠네. 이렇게. 그 다음 점점 얼마나 많아? 얘도 점점이고 얘도 점점이고 얘도 점점인데 누구로 할까? 나 이거로 해야지. -1, 2를 지나가는 직선이 L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정답 3번이었겠네. 자, 이것도 간단하게 좀 필기 좀 부탁할게. 필기 잘 해놓으세요.
자, 한 번 더 질문 받아보자. 154페이지 질문. 희연이 자세 바로 잡고. 자, 넘어갈까요? 155페이지 질문. 36번. 한번 연습해보자고. A, B는 양수. 자, 먼저 이거 한번 볼까? 이거 우리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뭐지? A 곱하기 B가 양수라는 거 보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거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찾아가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뭐죠? 부호가 같다. 그렇지. 맞아. 이게 둘 다 양인지 둘 다 음인지 모르겠지만 A, B 부호 같다는 뜻이야. 같다는 건 경우가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그것처럼 BC의 부호는 음수가 된다네. 그럼 이건 B와 C의 부호 어떻다는 뜻이지? 다르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선생님 개인적으로 코난 되게 좋아하는데 코난 좀 추리 한번 해봐. 하나 더 찾을 수 있는 거 있어. 뭐죠? A하고 C는 부호 다르다는 거지. 이걸 보고 찾을 수 있는 거 A, C의 부호는 다르다는 거죠. 왜? 똑같은 B를 기준으로 A는 B랑 같은데 C는 B랑 다르니까 A랑 C는 다른 거겠지, 부호가. 그렇게 세 문자 사이의 부호 관계를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자, 선생님도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충 이렇게 개형은 대충 그림을 대충 그림. 어차피 숫자가 A가 누구고 B가 누구, C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만 그려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쨌든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분명히 말했어. 직선 그릴 때 제일 편한 건 이런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 암산으로 갈게요, 선생님. B번만 남기고 나머지 남기고 양변 B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이 직선 Y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기울기 누구야? 마이너스 B분의 2.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로 이제 한번 대충 그려볼까? 개형 그려볼까요? 먼저 Y절편 B하고 C 부호 어떻다겠지? BC 부호 어때? 달라. BC 부호 다른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 그럼 이거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우리는 이걸 직선에 뭐라 불러? Y절편이라고 불러. 그럼 Y절편은 양수라는 뜻이니까 대충 요쯤에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여기 찍지 말고 이 위에다 찍어주면 되겠지. 그 다음 이걸 뭐라 부르지? 기울기라고 불러. A하고 B의 부호 어떻다 그랬어? 같다고 그랬어? 그럼 이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는 부호가 뭘까? 음수겠죠. B하고 A의 부호가 같으니까 얘는 양수겠지만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면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Y절편은 한 이쯤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직선을 말하는 걸 테니까 이게 이 36번 문제가 원했던 대충 그린 개형이 된다는 얘기죠. 정답 몇 번이겠어? 몇 번일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내가 그려야 되는 직선에 잘 봐. 내가 그려야 되는 직선에 기울기가 양인지 음인지 Y절편이 양인지 음인지 얘네들이 양인지 음인지 음인지를 찾으려면 문제에서 초반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이 문자들 사이의 부호 관계가 같은 상황인지 다른 상황인지로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 못한 사람? 자, 필기도 이것도 간단하게 합시다. 여기 155페이지까지만 질문하고 잠깐 쉴게요. 오늘 쉬는 시간 그냥 많이 같이 가시자고. 좀 쉬고 싶은 사람들은 쉬고.
하지만 미리 경고할게. 오늘은 선생님이 좀 예의를 주면서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 과제 하여튼 과제 거짓말로 하다가 걸리면 진짜 뒤져. 과제 참 거짓말로 했다가 느슨하게 했다가 괜히 선생님한테 무한당하지 말고. 그리고 수업 들을 때 자세 올바르게 유지하고. 이제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라 생각해도 되잖아. 중간고사 끝난 지 지금 2주, 3주가 돼가요. 그럼 이제 정신 차릴 때 됐지. 느슨해지는 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오늘 다들 힘든 날이었으니까 뭐 가온하고 도동 친구들만 그렇게 했어. 날씨가 또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까지 요번 주까지만 좀 편하게 지나자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보자고. 자, 155페이지 1부터 38번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 우리? 38번 첫 번째 조건. 이제 문제 안 적을 거야. A씨가 양수래. 적어봐. A씨는 뭐? 부호 같다는 뜻이야. 두 번째 B씨는 0. 이거 적을까? 이거 무슨 말이지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이야? B가 0. B가 0이야? 아니 일단 이것만 보고 해석을 해봐. 그렇지. 둘 중에 하나란 말도 수학에서 우리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표현답게 써줘. B는 0 또는 C는 0. 2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그런데 영찬이가 지금 B가 0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지. 이거 첫 번째 경우가 A하고 C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가 나거든. C는 양수거나 음수인 경우밖에 없지 0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찬이가 미리 앞서서 대답한 게 이거였던 거지. 이거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고하고 이거 보고하고. 그럼 선생님 문제가 말하는 짓은 또 Y로 정리할게. 얘들아 이거 Y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또 계형 한번 해보자. 먼저 Y를 표현. B분의 C야. 근데 B가 0이었구나. B가 0이면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네. 0인데 선생님처럼 나면 큰일 나지? 다시 문제 원래 있던 대로 적어볼게. 근데 B가 0이야. B가 0이니까 이걸 Y를 정리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방금 했던 것처럼 그럼 난리 나는 거야. 양변을 0으로 넣으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B에다 0 넣어서 이렇게만 적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만 계산을 해야 되겠네. 이게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직선인 것 같아요. Y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왜? Y의 개수가 0이었으니까. 그럼 얘들아 이거 찾으러 갈까? A하고 C 부호 또 따랐어? 그럼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네? 음수면 X값이 음수면 Y축의 왼쪽을 말하는 걸 테고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은 X값이 마이너스 A분의 C만 되면 된다는 이 직선은 Y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그려졌던 거 기억하나? 이렇게 생긴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이잖아.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Y는 2 좀 그려봐 하면 여러분들 다 이렇게 그리지 않겠어? X는 3 좀 그려볼래?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이렇게 그리지 않을까? X랑 Y가 같이 동시에 있는 문제들은 기울기까지 생각하면서 푸는 게 맞는데 내가 그려야 되는 직선이 X만 갖고 있다거나 Y만 갖고 있다면 Y만 갖고 있는 건 X축의 평행한 직선
x만 갖고 있는 건 y축의 평행한 지점을 그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되는 배경은 이런 모습이겠죠. 질문은 뭐였냐면 지나가는 사분면 이 직선이 지나가는 사분면 몇 사쪽과 몇 사쪽? 제2사분면과 제3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중에 2사쪽과 3사쪽을 지나가는 게 맞다는 뜻이었겠지. 그 정답이 3번인가 봐요. 진짜 긴장감 있게 공부하자. 선생님은 좀 살짝 좀 걱정이 많이 돼.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말 안 하려는데 지금 말을 해야 되겠다. 이거 있잖아. 이거 중학교 문제거든. 중학교 문제야. 고등학생들이 푸는 문제가 아니라 중학생들이 직선을 그릴 때 y절편이 어디에 있다, 기울기가 양이다, 음이다에 따라서 y절편이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기울기는 양수를 그려라, 음수를 그려라에 따라서 그려지는 직선의 모양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그런 중학생 문제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문제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못하잖아.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진짜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잘해. 뭐 그렇다고 완전히 그냥 엘리트 수준으로 잘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못 잘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선생님 믿는다.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자, 155페이지 질문 더. 55페이지 질문 더 하세요. 좋아. 그럼 잠깐 쉬는 시간 가질 건데 몸이 힘든 친구들은 핸드폰 대동 안 했으면 좋겠어. 세상에 누워서 엎드려 좀 쉬거나 아니면 바람 좀 쐬거나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좀 이따 들어올게요.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네? 잘 보여지는데? 진짜 오늘도 그럴 거라고 얘기했는데 괜찮아 보이네? 이걸 얼마나 참. 정말 진짜 선생님도 미치겠다 진짜. 아니 이게 풀다가 이거 세개가 시간이 너무 불편하고 시간은 선생님이 12분 주시면 충분히 쉴 거야. 정말 제가 느린가 봐요. 너 빨리 해야지. 일단 할 수 있는 것도 이거 나오다 다음에 시험 볼 때랑 똑같은 상황을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빠르게 해. 무조건 빠르게 해. 많이 풀어보면 아니,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어차피 문제는 과제도 할 거고 학교에서 뭐 숙제도 할 거 할 거잖아. 그냥 말했잖아. 풀 때마다 진짜 긴장감 왕창 갖고 그냥 최대한 빨리 풀라고 항상. 그렇게 그렇게 힘써드리면 안 되고 그러면 속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인데. 남들보다 좀 느리게 하시고 또 그렇게 힘들도 하면 그런 진짜 이렇게 말하면 더 많이 풀면 그래도 그것도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문제 푸는 순간은 무조건 긴장감 있게 푼다는 생각으로 계속 연습을 해봐. 그렇게 했는데도 안 좋아지는 건 아니야. 분명히 좋아질 거야. 계속 시작해볼까? 아, 뭐야. 하늘도 상당한 소리 나는데. 까먹었네. 이따 하늘이 있다가 하늘에도 잘 못 봤어. 자, 시작할까요? 156페이지 질문 45번부터 시작해볼게. 슬슬 합시다. 45번. 자, 저 평면 위에 점 이렇게 있고
각 ABC가 90도다. ABC가 90도다. 선생님 그럼 이것도 일단은 대충 그릴래. B가 90도라는 얘기인 거지 지금. 점 기록합시다. A 3,2, B는 4,5, C는 애플 2, MIL. 이런 모양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쉽냐. 직각삼각형 피터스 정리에서 풀어달라는 얘기 아니야. 뭐 AC를 제곱한 게 AB제곱이랑 BC제곱을 더한 거랑 같은 내용으로. 그럼 AC제곱부터 시작할게. 여기서 여기 빼면 애플에서 3 뺄 거니까 MIL 제곱 더하기 MIL에서 2 빼면 M한 3. 자 대답해봐. 지금 선생님이 구한 게 뭐게? 누구의 제곱 구한 거지? B변 AC의 제곱 구해놓은 거야. 이제 AB 제곱 갑니다. 4 빼기 3의 제곱 1의 제곱에다가 5 빼기 2의 제곱 3의 제곱. 이건 AB의 제곱을 구한 거고 더하기 이제 BC의 제곱 갈게. 애플2에서 4 빼면 MI2의 제곱 더하기 MI1에서 5 뺄 거니까 MI6의 제곱. 그럼 전개했을 때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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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갈 거고 1창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8이 남겠네. 3, 4는 1 더하기 9일 테니까 10 남아있을 테고 우변은 10에다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남아있겠네. 그리고 4하고 36이니까 40이 더 있겠네. 그래서 나머지 계산하면 8의 2가 40이 된다는 얘기니까 A가 5가 된다는 뜻이었겠지. 계산을 최대한 빠르게 해야 돼. 최대한 빠르게 해. 선생님도 가끔씩 여기 이 상태에서 정답이 이게 된다는 거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머릿속이 복잡하게 터지겠지. 막 전개 머릿속으로 진행이 되고 1창 계산된 거 좌변으로 넘겼을 때 나온 1창이 누구인지 찾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모든 상성 계산된 거 우변으로 넘겼을 때 얼마든지 찾은 상태가 돼야 이런 정답이 나올 테니까. 근데 선생님 가능하긴 해. 물론 그렇게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시간이 직접 칠판에다가 필요한 것들 조금씩이라도 적어서 표현하는 시간보다 더 걸리는지 더 짧게 걸리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연습은 해야죠. 연습은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거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1 더하기 9에다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 이런 식으로 막 정리한 다음에 거기다 또 2항까지 막 지워 그때. 그럼 이미 늦은 거 아닐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계산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일부니까. 근데 매번 시간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그지? 여러분들만,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여러분들만 문제되는 게 아니야. 고등학생들이 다 지금 시간의 문제를 갖고 있어. 우리 반에서 지금 그래도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친구들 몇 명 있지? 뭐 지금 호명이 안 되도록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건우나 현우, 현욱이, 수환이 뭐 이런 친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조차도 시간들이 다 부족해. 시간이 여유있게 남은 친구 한 명도 없어.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그 중에서 속도가 제일 빠른 게 건우야. 근데 건우도 이번 시험 볼 때 시간 부족했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시간 부족한 현 상황을 좀 파악을 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진짜로. 아무튼 자기가 이번 시험 보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시간적인 문제에다가 풀었던 문제 기억 못해서 못 푼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현명한 학생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최소한. 자, 또 질문. 56페이지 질문 더.
없습니까? 56페이지 질문. 숙제 57페이지까지 내줬니? 네. 자, 그럼 마지막 57페이지 질문 받아볼까? 50번. 몇 번? 50번. 50번. 자, 이것도 결번 때 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개념 복습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는 없었지. 자, 필기 좀 합시다. 자, 한번 가정해볼게. 서로 다른 종류의 세 직선이 있어. 분명히 선생님은 서로 다르다는 말 썼다. 그러니까 L, M, N 그 중에 어떤 누구도 일치하는 직선은 없는 거예요. 이 세 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 있어야겠지. 그리고 외우세요. 일반적으로 얘들아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 그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원하는 건 그렇게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건데,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 다 생각하자. 첫 번째, 세 개의 직선 모두 평행한 경우. 그럼 뭐 뜻이야? L, M, N의 기울기가 모두 같고 L, M, N의 y절편이 모두 다르면 되는 거죠. 기울기는 다 같은데 y절편은 다 다른 거야. 그럼 절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지. 두 번째, 세 개의 직선 중에 두 개는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하지 않은 경우도 삼각형 안 만들어지는 모습 중에 하나겠지.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도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 평행한 직선이 없어. 그런데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 L과 M과 N의 교점이 한 점에서 형성이 될 때, 이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 건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나오는 내용이 이거 두 가지야. 선생님, 이것도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맞는데 이 문제가 시험 문제 안 나오나요? 이것도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보통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앞으로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느끼겠지만, 세 직선 모두 평행한 형태로 문제를 내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을 가르쳐줘. 그래놓고 1번 직선은 완벽하게 공개를 해. 2번 직선도 공개를 합니다. 3번 직선만 비공개야. 그럼 공개되는 1번, 2번 직선을 그렸더니 문제가 이렇게 나와. 1번 직선, 2번 직선. 그러니까 이미 이런 모양의 직선은 이런 경우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문제가 알려준 직선 3개 중에 2개가 이미 평행관계가 아닌 모양으로 나왔으니까 이 첫 번째 내용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보통 많이 푸는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3번을 찾아라. 어떤 3번?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3번을 찾아라. 그럼 첫 번째, 내가 찾아야 되는 3번이 1번이랑 평행한 경우. 두 번째, 내가 찾아야 되는 3번 직선이 2번이랑 평행한 경우. 세 번째, 내가 찾아야 되는 3번 직선이 1번과 2번의 교점을 또 지나가는 경우. 이렇게 문제가 일반적으로 세 직선으로 삼각형을 만들지 않기를 원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런 내용으로 문제를 많이 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생긴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저거 필기해놓고 필기 좀 먼저 하세요. 잠깐 기다렸다가 질문 50번 문제 받았으니까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걸로 가르쳐놓고 왜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문제라는 거지? 같은 종류의 문제야.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너무 좁은 시야로만 공부하지 않도록 하자. 자, 50번 문제 시작해볼게.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나온대. 그런데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래. 그럼 선생님 그림 그려볼 거야. 얘 1번, 얘 2번, 얘 3번 그릴 겁니다. 1번 그려볼게. 대충 그릴 거야. 대충 그릴 때 그리더라도 기울기는 챙기자. 1번의 기울기 양상 가능해? 기울기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만큼 증가할 때 1만큼 떨어지는 직선이니까 1번 직선은 대충 그릴 때 그리더라도 최대한 성의 있게 그리자. 2번 직선 암산해서 기울기 좀 찾아줄래? 기울기 3분의 3이다. 기울기 3분의 3이면 3만큼 증가할 때 y는 4만큼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좀 더 긴 거지?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네. 그래도 뭐 대충 그리자. 어쨌든 근데 왜 선생님 이게 수직처럼 직각처럼 보이지? 직각이라고 안 되는데? (3분의 4를) 너무 기울기를 크게 그렸나? 얘들아 들어봐.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4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잠깐 2번 그릴 때 1번하고 2번이 거의 90도처럼 보이게 그려졌었거든. 얘들아, 얘랑 90도가 되려면 기울기가 얼마의 직선이 필요하지? 기울기 2. 이 기본적인 것도 또 아직 진짜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심각한 거야. 기울기끼리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이다.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되면 수직인 거야. 그런데 내가 그려야 되는 기울기는 3분의 4거든. 기울기 2하고 3분의 4 중에 누가 더 큰 기울기지? 2가 더 큰 기울기죠. 수직이 되는 모양으로 잘못 그렸다면 실제로는 내가 찾아야 되는 기울기가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거보다 좀 더 누운 쪽으로 그려주면 돼. 근데 지금도 이것도 살짝 수직처럼 보이긴 하네. 뭐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또 살짝 오버를 할까? 여러분들 그림 알아보기 편하게. 이거보다 지금 원래 딱 이 정도가 정답, 글이 실제 원하는 그림일 텐데 여러분들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좀 더 확실하게 그려놓을게.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보다 살짝 원래 기울기가 커야 돼. 그래서 자꾸 90도처럼 보이니까 헷갈려 할 것 같아서 그냥 일부러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몇 번 직선 그려야 되지? 3번 직선 그릴 건데 3번 직선까지 그렸을 때 무슨 삼각형이 돼야 된다? 직각삼각형이 돼야 된다. 그럼 얘들아 3번 직선을 여기다 그려서 직각을 만들려면 이미 지금 직각이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하나 직각을 만들어 줄 건데 그 직각이 몇 번과 직각이 되는 경우? 결정해. 몇 번과 직각이 되는 경우? 1번과 직각이 되는, 이거랑 직각이 될 수 있는 모양으로 그려볼게. 이게 3번이 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거나 그러기도 같이 한다. 누구랑 누가 직각이 되는 경우? 첫 번째 1번과 3번이 직각인 경우. 두 번째는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는 방법 또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내가 그리는 3번 직선이 몇 번이랑 수직인 경우? 2번이랑 수직. 근데 2번이랑 수직인 게 좀 쉬워 보이진 않거든? 이쪽에다 그리지 뭐 편하게 내 마음대로 그릴 거니까 이렇게 내가 그려야 되는 3번 직선이 2번이랑 수직이 돼도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2번 직선과 3번 직선이 수직이 되는 경우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풀이만 하면 돼. 수직 조건 얼마나 쉽냐. 1번과 3번이 수직이라고? 그럼 1번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번. 한 번만 더 대답해 줄래? 3번의 기울기 누굽니까? 마이너스 A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1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2번과 3번이 수직이 된다는 건 2번의 기울기였던 3분의 4와 3번의 기울기 여러분들이 방금 말했던 마이너스 a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이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4분의 3이 될 때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50번 문제가 그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모든 a 값을 찾는 거니까 얘와 얘를 더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4분의 8과 4분의 3을 더해서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었겠죠.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얘들아. 혹시 똘똘한 친구인지 물어볼까? 근데 이렇게 정답을 말했을 때 실제로 정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선생님이 지금 뭘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뭘 간과한 거게? 계산상으로 다 지금 맞게는 풀었어.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 A값 두 개를 더해달라고 해서 더해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4분의 5를 정답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을 1번이라고 말해줬어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정말 빡센 문제는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오답이 될 때도 있어. 어떤 경우에 오답이 나오게 되는지 혹시 예측 가능한 사람? 일칠 일치? 뭐가 일치? 기울기로 가고 아니 기울기는 지금 다 다르지. 사실은 하나를 더 확인을 해야 되거든. 이게 둘 다 정답이 되는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뭘 확인을 해봐야 될까? 수직 조건으로 맞춰놨으니까 직각삼각형 되는 거 맞겠지만 실제로 직각삼각형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방금 말했잖아. 어떤 경우가 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게? 직선 아니 희연아 지금 이미 1번, 2번 직선 기울기 다르고 1번, 2번 직선 기울기 다르고 3번 기울기도 얘랑 수직이 되는 기울기 또는 얘랑 수직이 되는 기울기에서 기울기는 이미 다 달라진 거야. 기울기는 다 달라. 그런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를 지금 우리가 간과한 거지. 예를 들어 이렇게 하기 전에 이거 좀 봐. 만약에 들어 1번처럼 이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직선이 1번 직선이랑 수직인 조건으로 찾았어.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걸 정답이 된다고 찾았단 말이야. 지금 봐봐. 그런데 이 직선이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원하는 위치처럼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1번이랑 수직이 되는 건 맞는데 만약에 내가 찾은 직선이 1번이랑 수직이 되는 이 직선이 여기에서 수직이 되도록 그려지는 모양으로 만약에 잡힌다면 그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수직인 건 맞지만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1번의 조건으로 찾아낸 A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모두 다른지를 확인을 해봤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2번과 3번이 수직인 조건으로 만들었던 A 값을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1번, 2번, 3번 직선의 세 교점이 세 개의 교점이 다 다른지를 확인을 해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지. 말 잘 들어. 이게 아직까지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정도까지 수준으로 문제를 꼬아서 여러분들에게 낚이기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학교에서 나온 적은 본 적이 없어. 사실은 아직까지는 동아고에서는. 근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은 정말 있어요. 알아서 판단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어? 그럼 대충 해도 되겠지 하는 사람들은 대충 하시고 그런 가능성 진짜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선생님이 지금 했던 말 수직 조건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수직 조건으로 챙기는 직선 때문에 정말 세 개의 교점이 형성이 돼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수직 조건으로 만들어낸 그 직선이 세 개의 교점을 모두 일치하는 조건의 직선이라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정답이 맞는지 고민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필기 좀 해보세요. 근데 이제 삼각형 나온다고 했는데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 이렇게
문제도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야.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으로 지금 찾아나가는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놓은 정답들 중에 직각삼각형이 될 수 없는 오답이 숨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수직 조건에서 수직 챙겨놨으니까 직각삼각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수직 조건으로 찾아낸 A 값을 집어넣었을 때의 직선과 나머지 두 직선의 교점이 다 다르게 나오는지를 확인해보는 게 맞다니까. 아무리 직각삼각형이라고 말을 했어도.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또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더 잡아먹게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보면 딜레마야.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형태에 맞게 그냥 이 정도까지 확인하고 정답을 적을 거냐. 혹시 모르는 함정에 대비해서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이 중에 오답의 가능성이 있는 녀석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냐. 원래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남들보다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할 테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무지막지한 스피드. 수학 문제 풀 때. 그래서 선생님은 속도를 정교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누군가한테 말했던 것 같은데 속도를 갖고 있는 친구가 정교함을 갖추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교함만 갖고 있는 친구가 속도를 높이는 건 더럽게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건 속도라는 얘기인 거지. 평소에도 항상 연습을 해놔야 되는 거고. 자, 더 질문 받아볼까? 57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49번 한번 해볼게. 세 직선이 어디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문제 어렵지 않아. 그럼 세 직선 중에 몇 개 직선 오픈되어 있니? 그럼 그 두 직선으로 교점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자, 푸는 과정만 적을게.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에 교점 찾겠습니다. 연립해서. 이것도 항상 가능해야지. 좌변끼리 우변끼리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그럼 좌변 몇 x는? 5x는 우변 얼마? 그래서 x는 얼마? x는 얼마? 3. 나머지 x는 것도 암산해. x에서 3 집어넣으면 y 뭐 나오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지? 그러니까 이 정도 연립방정식이라면 아니 딱 봐도 소거가 그냥 바로 되는 연립방정식 정도라면 그걸 굳이 좌변끼리 더해서 얻은 결과랑 우변끼리 더해서 얻은 결과를 적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뜻이잖아. 정답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문제가 뭐라 그랬지? 그렇게 지금 이미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이 3,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3번 직선마저도 여기를 지나가길 바랬던 거죠. 그 3번 직선이 누구냐? k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도 얘를 지나가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계산할게. x에 3 넣어서 y에 마이너스 1 넣어서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을 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쉬운 문제였지? 어렵지 않은 문제 맞죠? 세 개의 직선의 교점이 다 같다는 건 교점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잖아. 교점 찾는 게 또 어렵지 않았잖아.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요. 선생님이 이거 문제 난이도 높여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얘들아,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 세 직선의 교점이 일치한다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또 교점 찾는 거야. 교점 찾아야 돼. 선생님, 여기도 K고 여기도 K인데 교점 어떻게 찾나요? 못 찾게 왜 못 찾아? 이거 교점 찾으면 되지. 아니, 여기 K 있다고 교점 못 찾는 거 아니잖아. 봐봐. 선생님 한번 조금만 풀어볼게. 좌변 몇 x? 5x. 우변 얼마? 15 더하기 K. 그래서 교점의 x좌표는 누가 되는 거지? 3 플러스 5분의 K가 되는 거죠. 그럼 Y좌표는 이 X에다가 여기든 아무데나 3 플러스 5분의 K를 넣어서 Y가 누구인지를 찾으세요. 또 몇 더하기 몇 K인지 어쩌고저쩌고 K인지 찾아. 그런 다음 X 자리에 이거 넣어서
y 자리에 이거 넣어서 성립하도록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문제는 정말 센 기초 문제이고 이 정도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교점이 일치한다니까 교점 찾고 교점 찾으면 나머지 그 찾은 교점으로 한 개 더 남아있는 직선에다가 그 찾아놓은 교점이 또 이 직선을 지나갈 수 있도록 대입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도움이 되길 바래요. 이번 기록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쉽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예를 든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잘 기억해놔. 자, 또 질문 51번. 이 문제가 아까 그 문제네, 그지? 선생님이 필기시켜줬던 문제. 해보자. 1번 직선. x-2y는 마이너스 3. 2번 직선. 2x 더하기 y는 4. 3번 직선. ax 더하기 y는 0. 이 세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는 a 값들을 찾아봐라. 얘들아, 저 세직선 중에 지금 그릴 수 있는 거 몇 개 보여? 두 개는 보이죠? 그려볼게, 선생님이. 1번 그려볼게. 1번 기울기 얼마? 2분의 1. 그럼 2분의 1 느낌 살려서 그려볼게. 2번 기울기 얼마? 2번 기울기 어라? 이거 2분의 1인데 이거 마이너스 2네? 그럼 둘이 무슨 관계야? 수직이었겠네. 그럼 이런 느낌까지 잘 살려주자.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건 아닌데 알면 좋지. 수직이라는 것까지 알면 좋아. 거기에 이제 몇 번 직선 그릴 거냐? 3번 직선 그릴 겁니다. 그런데 3번 직선을 여기다 옮겼을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야 돼. 안 만들어지면 3번이 만들 수 없는 경우 지금 아까 필기했던 내용 다 적용해서 다 말해봐. 어떤 경우? 1번이랑 평행할. 맞아. 첫 번째 정답. 3번 직선이랑 1번 직선이 평행할 때 3번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맞아? 두 번째. 3번이 2번이랑 평행해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세 번째 하나 더 있어. 뭐 있죠? 그렇지. 3번이 뭐라 적지? 선생님의 또 언어 실력을, 표현 능력을 좀 탓해야지 뭐. 3번이 1번과 2번의 교점을 지날 때. 그래서 보통 정답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해. 사실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경우는 세 직선이 모두 평행인 경우도 있어. 그런데 이미 문제의 출발 자체가 오픈되어 있는 두 개의 직선 자체가 평행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경우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의 기회조차도 없게 문제가 첫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만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더 집중해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느슨하게 풀지 말고 이거 하자. 빨리 줘. 1번의 기울기 얼마야? 1번의 기울기 2분의 1이지. 3번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 그러니까 마이너스 A랑 1번의 기울기였던 2분의 1이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지 평행이 되는 거죠. 수직 찾는 거 아니야 지금? 평행 조건 찾는 겁니다. 기울기끼리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더 빠르게. 2번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 3번의 기울기 얼마라고?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되지? 그럼 더 빠르게 보자. 1번, 2번. 자, 지금부터, 이거 어차피 과제 했을 테니까 했겠구나. 그럼 과제 풀었던 거 보지 말고, 저 눈으로만 보면서 1번, 2번, 1번을 쭉 풀어봐. 1번, 2번, 1번을 풀어보세요. 머릿속으로, 만약에 X를 쓰고 할 거면 1번에다 2배 해야겠지, 머릿속에서. Y를 쓰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2번에다가 2배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연습대로 해. 그렇게 머릿속으로만 계산해서 교점의 x값과 y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분수 나오네 너. 그지? 분수 안 나오니? 분수 안 나와. 분수 안 나와? 아 더하는 거구나. 그래서 x 얼마 나옵니까? 1, y 얼마 나옵니까? 한번 해보거라. 실제로는 시험 볼 때 이렇게 또 무리해가지고 암산을 할 필요는 없는 거겠지만 괜히 실수할 위험도 있으니까 빨리 하라는 뜻이야. 그 1,2를 1번, 2번의 교점이었던 1,2를 3번이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1,2를 넣어. 1,2 넣어서 칙 적지도 마. 그냥 1,2 넣었을 때 나온 식이 누구 더하기 누구는 a 더하기 2는 0이니까 a 얼마겠어?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세 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a 값이 된다는 뜻인 거죠. 걔네들의 합이니까 다 더하면 이것만 정답이 되겠네. 자, 필기 부탁할게.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54번 가겠습니다. 54번. 첫 번째 줄만 읽어도 벌써 해야 될 게 보이지? 첫 번째 줄. 자, 대신 계산 여러분들 해줘. 교점 찾아봐. 첫 번째 줄에 두 직선의 교점 몇 번만 몇 나왔어? 교점 구해보세요. 교점 구해봐. 빼면 금방 되겠네. 빼면 9y 마이너스 12. x 뭐 나오니? 교점 x좌표 얼마로 뭐 나와? 빨리 계산해서 선생님한테 말해줘. 삼 분의 4, y좌표는 빨리 대입해서 정답 말해줘. y좌표 뭐 나옵니까? x는 3분의 4 맞는 것 같은데? (18분) 얼마? 마이너스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y가 x는 아닌데? 선생님 암산해봤는데 x좌표 y가 9y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9분의 12 x좌표 3분의 4 맞는데? 가네? y라고 그러니까 연립반 주식이 9y 마이너스 12는 0 아니야? 아 y 그렇구나. 너무 말이 많네. y좌표가 3분의 4네. x좌표 얼마 나와 그래서? 2분의 그건 얼마? 뭐 확인만 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5. 이거 일치가 된 것 같으니까 확인 안 할게. 자 그럼 봐. 그렇게 구해지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대잖아. 그럼 해야 될 거 있지. y는 기울기는 아직 모르겠지만 x좌표는 그러니까 이
직선이 지나가야 되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5, 3분의 4를 지나가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내가 직선을 찾을 건데, 얘들아, 칠봐봐. 직선을 찾을 건데, 그 찾고자 하는 직선이 지나가는 점,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정점이 얘, 얘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 지나가려면 이렇게, 3분의 4 지나가려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럼 직선 거의 다 찾았어. 누가 찾으면 끝나는 거야? 기울기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기울기 찾는 조건 풀면 나이다 볼까? 나와 있네.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직선의 수직이 돼야 하는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직선 누굽니까?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니? 그럼 마이너스 3의 수직이 직선이면 기울기 얼마 나와야 되지? 뭐라고? 3분의 1 맞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이 녀석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3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때 저게 정답이야. 그래서 그럼 정리만 하자. y는 3분의 1 x에다가 계산하면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 6분의 8이니까 6분의 13 이게 정답인데 묻고 있는 문제는 한쪽으로 다 넘기길 바라고 있네. 거기다가 상수항이 13이 되길 바라고 있다는 거 이거 6 곱해달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이거 넘겨달라는 얘기했던 것 같지? 모양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모양 맞추는 거 좀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으면 지금 말해. 정답은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 정답을 문제는 이런 모양으로 묶고 있으니까 모양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하고 B에 들어갈 숫자는 각각 2와 마이너스 6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컨디션들이 나쁘진 않은가 봐. 평소보다 좋은 친구들이 더 좋네. 에너지들이 넘치나. 그래도 또 쉬겠습니다. 남은 한 타임 동안 조금만 더 그 뒤쪽에 있는 내용 수업은 개념 설명 간단하게 하고 문제풀이 조금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끝낼 테니까 좀 이따 봅시다. 하늘이 시험 잘 봐. 몇 분 안 남았어?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유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증명은 이번에도 생략. 바로 공식 암기해서 문제 푸는 방법으로 갈 겁니다. 직선이 있어요. 그 직선의 이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y는으로 정리되어 있는 직선이 아니라 한쪽으로 다 몰려져 있는 일반형이라고 불리는 직선이에요. 그리고 그 점, 직선 바깥쪽에 한 점이 있어. 그 점의 이름을 선생님 마음대로 문자 설정한다. 교재랑 다르지. 교재는 그 점을 x1, y1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내 맘이야. 이때 우리가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 이 마지막 수업에서의 공식은 이 길이. 이걸 수학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하고 직선이 떨어져 있는 최단 거리, 제일 짧은 거리. 이렇게 비스듬히 길어지는 거리 말고 점에서 직선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 수직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부르고 그 길을 구하는 공식은 바로바로 외워. 사실은 지금도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겨울방학 때 했던 내용들 그대로 외우고 있어야 돼. 분모가 직선에서 행되고 있는 1참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입니다. 분자는 거기에 절대값을 붙인 어떤 식인데 그 식이 누구냐? x의 개수와 점의 x좌표 곱한 거
y의 개수와 점의 y좌표 곱한 거. 그리고 거기에 상수항 있으면 c까지 다.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되게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야. 선생님이 직선단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의 제일 첫 번째를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지만 P컴마 Q를 지나는 직선이 된다고 말했던 게 첫 번째 강조 내용이라면 두 번째로 강조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더 이상 수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올 때까지는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일까? 2학년 3학년 때도 뻔질나게 수시로 꽤나 자주 계속 써먹어야 되는 공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도 그렇지, 2차 방정식의 근거기수의 관계도 그렇죠. 또 뭐 다항식을 곱셈 공식을 통해서 전개하는 것도 그렇지, 인수분해도 자주 나올 거야. 그 다음 복소조 I도 자주 나오고, 뭐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계속 다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사용하는 공식도 학년 구분 없이 계속 써야 되는 공식이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심. 두 번째, 여기에서 파생된 내용인데, 그냥 그림으로만 하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 평행입니다. 평행일 땐 이것도 최단거리라는 게 있거든. 당연히 여기가 최단거리 아닐까? 여기서 수직으로 뻗기 시작해서 여기서 수직으로 도착하는 이 거리, 이 거리가 최단거리겠죠. 이렇게 가는 거리 말고, 그럼 선생님 평행 관계가 아닌 두 직선일 때는요, 이건 거리가 없지. 왜? 여기서 수직으로 가잖아? 여기가 수직이 안 될걸? 여기서 수직으로 뻗잖아요? 여기가 수직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최단거리라는 게 없어. 물론 최단거리가 있긴 하겠지. 이렇게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은 만나는 점이 생길 테고,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는 0이 될 테니까 가장 짧은 거리는 0이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다르지 않아요. 그냥 외워. 평행 관계가 아닌 두 직선 사이에는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거리가 수시로 바뀌게 될 테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다루는 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인데,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만 들어봐.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있는 직선의 이름을 L, 여기에 있는 직선의 이름을 M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첫 번째, L 위에 한 점 아무거나, 선생님 식대로 싸버려 그냥 마음대로 표현한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평행 관계에 있는 두 직선 중에 한 직선 선택해서 그 직선이 지나갈 수 있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찾아. 아무거나 하나 찾아. 어떤 친구들은 이 점을 찾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이 점을 찾을 거고, 어떤 애는 여기 찾을 거고, 어떤 애는 여기 이 정도를 찾겠죠. 그렇게 한 점을 찾은 다음에 두 번째, 그 점과 방금 여러분들이 찾았던 그 한 점, 얘일지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그 찾은 점과 남아있는 직선 M 사이의 거리를 방금 우리가 외워야 되는 그 공식대로, 봐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게 되는 거지. 어떤 친구들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는 거지.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든 그 세 개의 정답이 다를까? 그렇지 않아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평행 관계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따로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직선에서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서술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이번엔 선생님 점 마음대로 잡는다. 자, 이렇게 세 점으로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일단 이 점들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잘 들어. 일단 중학교 수준으로 복습 한번 시켜줄게.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중학교 수준의 풀이는 이거예요. 세 꼭지점을 지나가는 x축, y축의 평행한 직사각형 만들기. 그럼 얘들아, 이 점의 x좌표 알고 있고 이 점의 x좌표 알고 있으니까 만들어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찾을 수 있어. 이 점의 y좌표도 알고 있고 이 점의 y좌표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 높이에서 여기 높이 빼주면 세로의 길이도 알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나? 그렇게 구한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왼쪽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 밑변 찾아서 높이 찾아서 넓이 구하고, 높이 찾아서 밑변 찾아서 넓이 구하고, 밑변 찾아서 높이 찾아서 넓이 구해가지고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세 개의 직각삼각형의 넓이 빼주면 정답이 돼. 그런데 고등과정에선 문제에서 원하는 삼각형의 넓이 ABC를 이렇게 구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필기하자. 잘 듣고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선생님 마음대로 할게. 세 점 중에 아무거나 잡아도 돼. 선생님은 그냥 필기를 이렇게 할게요. 점 B와 점 C 사이의 거리. 얘들아, BC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BC를 연결한 3분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수 있죠. 뭐로? 점과 점 사이 거리로.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해서 더한 다음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 맞아? 그렇게 구한 거리가 뭐가 되는 거냐? 밑변이 되는 거야. 분명히 지금 여러분 대답했어. 이 길이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찾은 길이를 선생님은 지금부터 밑변으로 할 겁니다. 두 번째, 방금 밑변으로 했던 칠판 봐야지. 필기 나중에 BC를 연장한 직선, 이 직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 있죠.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다고 대답해봐. 이 직선의 기울기 뭐분의 뭐로? C-2분의 D-F로 기울기 찾아주면 되고, 지나가는 점은 C, D를 정점으로 대입하던가 E, F를 정점으로 대입하면 되겠지. 필기는 해줘야 되니까. 필기 나중에 대신 직선 BC 구합니다. 구하는 방법 여기다 적어줄게요. Y는 기울기 C-2분의 D-F X로 집어주면 되고, 두 점 중에 아무나 선생님이 C, D 집어넣을게. C, D 지나가게 직선을 구하세요. 이거 다 숫자들이야.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건 다 숫자들이야. 숫자들. 직선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렇게 구한 직선 AB하고 직선 AB가 아니라 직선 BC였지. 직선 BC와 점 A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 공식으로 구해줍니다. 그렇게 구해주면 여러분들은 뭘 구하는 거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구하게 되는 걸 거예요. 이 길이를 구하게 된 걸 거야. 그걸 삼각형 ABC의 우리는 높이라 부르죠. 맞습니까? 그렇게 밑변 높이 찾았으면 넓이 구한 거야, 못 구한 거야? 넓이 다 구한 거지. 이거 찾은 것들 두 개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이 단원에서는 요구를 한다. 그리고 이것도 선생님이 약속할게. 여러분들 지금 다니는 학교 4개 학교인데 이 4개 학교 중에 최소한 적어도 1개 이상의 학교는 이 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나옵니다. 넓이 구하는 문제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줘야겠죠. 자, 필기하시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두 문제 풀면 끝날 것 같은데 빨리 필기를 하시고 조금이라도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까 말했지, 거들먹거리면서 공부 거서거서 하는 모습 보이면 진짜 그냥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학생한테 뭐 안 줄 거야, 학원 그만 다니고 싶을 정도. 뭐 다닐 이유도 없는 거지, 열심히 할 마음이 없으면. 모든 강사가 똑같아. 못한다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뭐 중학교 때부터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벌써 갭이 벌어져서 실력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갭이 벌어진 친구들은 앞으로 그 갭을 줄이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노력 더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어. 그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 그지? 공부를 하라는 얘기야. 성적이 좋거나 나쁘건 간에. 자, 숙제 좀 체크해 줄래? 숙제는 163페이지까지입니다. 163페이지까지 숙제를 할 거고, 대신 유형 152번 161페이지에 있는 유형 152번은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하시고 하기가 힘들다면 잠깐 빼놓으셔도 돼요. 선생님이 다음 월요일날 해결하는 방법 천천히 알려주도록 할게요. 스스로 해결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시고, 대신 그 유형 152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숙제예요. 자, 기본적인 연습만 해보고 끝내자. 두 문제 정도 할까? 160페이지 보세요. 160페이지에 뭐 해볼까? 16번하고 19번 두 문제 들고 마무리 지을게. 16번 빨리 마무리 해봐. 자, 그만. 지금 문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선생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너희들도 저걸 묻고 있는 게 맞는 건지를, 저런 상황에 어울리는 n값 찾는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맞나요? 그럼 씩 들어가죠. 루트 누구의 제곱 더하기 누구의 제곱분의 누구의 제곱 더하기 누구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m제곱분의, 외워야 돼. 분자는 절대값. 누구 곱하기 누구랑 3 곱하기 5랑 누구 곱하기 누구를
3 곱하기 m을 거기다 누구까지 더한 거? 마이너스 17까지 더한 거. 그렇게 계산한 결과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봐. 암산해 볼게요. 7 봐봐. 이거 루트 이쪽으로 넘길 거야. 적어야 되겠지만 머릿속으로만 기억해놔. 그리고 분자쪽 남아있는 거 정리하면 절대가운데 뭐 들어있는 거지? 3일 마이너스 2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좌변은 절대값 남아있고 우변은 루트 남아있어. 절대값이랑 루트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제곱이죠. 3일 마이너스 2 제곱하면 대답해줘. 9m 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는 2 제곱하면 4. 루트 제곱하면 루트 벗기면 되는 거지. 그럼 4, 5, 36, 4 곱하기 m 제곱. 그래서 5m 제곱 마이너스 12m 마이너스 3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풀어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질문이 뭐야? 이거 이소변 선생님 좀 도와줄래? 여기 뭐 들어가야 되니? 8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8 맞네. 그래서 정답 m은 마이너스 5분의 8 또는 m은 4. 그런데 m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4만 정답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저기 빨리 하자. 아이고 시간이 여기까지만 하자. 이거 풀려고 끝냈어. 자, 지금도 아까 지금 뭐 잠깐 시험 결과 안 나온 친구들 불러서 얘기해봤는데 열심히 하는 거 좋다 이거야. 선생님이 보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좀 노력하고 있다 생각하면 좋아. 근데 그런 것들이 결과로 나올 수 있게 좀 더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야. 자, 좋은 주말들 보내고 오늘 힘들었을 텐데 일찍 쉬세요. 빨리 나와. 수환이 내가 안 줬어? 수환이 늦어가지고 수환이 나쁘진 않아. 문제 들도 못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아니야. 일단 이거는 시간 없어졌지. 이거 한번 고쳐보고 나쁘진 않으니까 이거는 혹시 끝까지 푸는 건 모르겠으면 월요일에 와서 다시 한번 치면 돼. 안녕히 계세요. 음. 내일 저 오전에 오잖아요. 그래 오잖아.